방금 연락이 문자로 왔는데요. 세 번째 발표는 발표를 못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그래서 네 번째 발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발표는 네 번째 발표 시작할게요.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개성과 SNS의 특성이 브랜드 선호도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영랑 양성병 교수님의 경희대학교 논문입니다. 네, 발표 시작해주세요. 띄워줬어. 안 됐을까요?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이거를 띄워. 아니 그냥 이거 띄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빅데이터 경영학과 석사과정 중인 지영란입니다. 저는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개성과 SNS 특성이 브랜드 선호도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 유형에 따른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졸업학기로 논문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다 나은 논문의 완성을 위하여 많은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발표는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모형, 연구 방법, 예상된 기여점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장 서론입니다. 먼저 패션 산업 발전에 따라 패션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만족감은 물론 행동 의도에도 자극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국내 20세기 중후반의 패션 산업은 기업에서의 규격화된 디자인 프로세스가 중요했으나 최근에는 차별화된 브랜드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패션 전문 플랫폼인 무신사에는 약 3,500개 브랜드가 입점되었고 W컨셉에는 약 6,000개의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통신 및 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패션 산업과 소비자 경험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으며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는 모바일과 SNS를 활용하여 최신 트렌드 및 패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마케팅 도구로서의 경쟁력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무신사 W컨셉, 스타일쉐어 등의 온라인 패션 전문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고 거래액은 매년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 플랫폼에는 창의성 및 독창성을 바탕으로 개인 디자이너 작품 세계를 표현하는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가 주로 입점되어 있으며 플랫폼과 함께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는 동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는 SNS 채널을 통한 마케팅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패션 브랜드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측면으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측면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 기존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개성 요인과 SNS 특성 요인을 도출하고 각 속성 요인이 브랜드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소비자 유형이 조절 효과를 줄 수 있는지도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장 이론적 배경입니다.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는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정의되어 오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의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를 창의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디자이너 작품 세계를 표현하는 패션 브랜드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선행 연구의 리스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기준으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연구는 행동과학 분야에서 외부 자극에 의한 소비자 행동을 규명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SOR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개성 요인과 브랜드 SNS의 특성 요인인 외부 자극에 따라서 브랜드 선호도, 구매 의도, 추천 의도가 소비자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로는 닐바이피, OIOI, 아울91, 호제 등이 있으며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개성 요인으로 성실성, 전문성, 독창성, 혁신성을 도출하였습니다. 성실성은 소비자가 브랜드를 정직하고 현실적이며 친근하고 믿을 수 있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성은 브랜드가 매력적이고 성공 지향적인 이미지를 지닌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창성은 외향적이며 강한 이미지를 지닌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혁신성은 브랜드가 현대적이고 활기찬 이미지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랜드 SNS 특성으로는 정보의 제공성, 정보의 신뢰성, 정보의 유의성, 상호작용성을 도출하였습니다. 정보의 제공성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능력의 정도를 의미하며, 정보의 신뢰성은 콘텐츠 정보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유의성은 브랜드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가 흥미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상호작용성은 정보의 흐름이나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3장 연구 모형 및 가설입니다.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개성은 브랜드 선호도에 정에 영향을 줄 것이며,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SNS의 특성 또한 브랜드 선호도에 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브랜드 선호도는 행동 의도에 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소비자 유형에 따른 조절 효과로는 유행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의 정도가 높은 유행 혁신형 그룹이 가격 민감형 그룹보다 개성 요인과 특성 요인에 따른 브랜드 선호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로 가설을 설정하였고, 가격 민감형이 브랜드 선호도에서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더 많이 미칠 것이다로 설정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가설입니다. 4장 연구 방법입니다. 자료 수집은 7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으며,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고 그 해당 브랜드의 SNS를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였습니다. 예비 설문은 40부를 진행하였고, 본 설문조사는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진행하고 현재 256부가 모여진 상태에서 불성시 문답자를 제외한 216부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조약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된 기여점입니다.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로 초점을 맞춘 적극적인 수준의 연구라는 점과 소비자 유형의 조절 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영향 요인을 확인하는 점입니다. 또한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브랜드 방향성의 정보를 제공하고 브랜드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함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가 지금 선행 연구랑 다르다고 보는 핵심 요인 결국에는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때문이잖아요. 이 단수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라는 게 그래서 지금 아까 정의를 하시면서 기존 이제 패션 브랜드랑 다르다고 이제 정의를 해주셨는데 막상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그 개성이라고 정의를 할 때, 특성을 뽑아낼 때는 요 정의하신 분들의 그 연구는 이 속성값으로 그 개성 요인을 뽑아낼 때는 또 없더라고요, 밑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그러면 실제로 연구하실 때 여기 지금 있는 패션 브랜드에서 이제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요인들을 뽑아내실 때 이 앞 위에 지금 정의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패션 브랜드 개성 요인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이런 요인들을 정의하신 게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선행연구 네, 선행연구에서는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로 개성 요인을 정의하진 않으셨고요. 그냥 패션 브랜드, 뭐 캐주얼 브랜드, 명품 브랜드로 이제 되어 있는 것들에서 추출해가지고 한 7가지 정도의 요인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에 가장 적합하다고 추출한 4가지 요인을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뭐 제가 이 분야를 전공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가 다른 패션 브랜드와 요인이 다르다는 거를 조금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지금 봐서는 사실 이 중에서 그냥 뭐 임의로 추출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그냥 예를 들어서 안정성이나 독창성이나 요인은 지금 2번 나온 거잖아요. 요 지금 표대로 하면은. 근데 이제 독창성은 이제 정의 때문에 가져오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거 요인으로 추출을 하고 안정성은 추출을 안 했을 때는 그럼 안정성을 추출 안 하는 이유 같은 것도 설명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네, 추출 안 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장표에는 기재를 하지 않았지만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거에서는 7가지 중에서 3가지를 제외하는 이유는 작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는 이런 플랫폼을 사용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보통은 저는 인터넷에서 뭐 사는 패션 디자이너를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 디자이너의 성실성과 전문성과 독창성과 획기성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설문조사를 할 때 설문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설문조사를 그래서 응답 받을 때 브랜드의 명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브랜드의 명을 받고 브랜드의 명에 대해서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안다는 전제. 네, 디자이너 브랜드의 명을 받고. 답변을 받는. 네, 그래서 지금 256부 중에서 뭐 샤넬이라든지 이런 명품 브랜드로 응답을 해주신 응답자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그 설문에서 제외됐고 진짜 디자이너 브랜드를 알고 있고 그 브랜드 SNS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설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가 정직하고 건전한지 그걸 디자이너의 개성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브랜드에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개성입니다. 네네. 그렇다고 해도 정직한지 건전한지 친근한지가 매저가 되나요? 잘 모르겠어가지고. 뭐 제가 한다고 생각하고 봤었을 때 샤넬이라고 해도 뭐 아는 거라고 해도 그 브랜드가 정직한지 아닌지 이게 좀 저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로열티가 있이 많이 데디케이트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그 브랜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일단은 설문을 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 브랜드 SNS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그 브랜드 SNS를 네. 사용을 많이 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네, 그래서 사용 경험이 없는 사람도 응답 대상자에서는 제외되는. 사용을 얼마나 많이 했었을 때 응답을 할 수 있어요? 사용 주기까지는 체크를 하진 않은 상태고.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의문을 가지는 유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판단했었을 때는 이게 응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얼마나 그 SNS 그 브랜드에 방문을 했었는지 이거는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양성분들은 훨씬 더 많이 아시니까 네, 지도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